위성 개발을 위한 NCS 전자기 솔루션 발표를 맡은 김창균입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이제 가상 설계 검증이라는 포커스랑 NCS의 전자기 솔루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좀 딱딱하지 않도록 그 아문센의 남극 탐험을 좀 테마로 좀 가져왔는데요. 아문센이 이제 스콧이라는 이제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극 점령을 뺏길까봐 조바심을 내서 무턱대고 이제 달려가다가 대원들 전원이 이제 동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생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문센은 이제 복귀 후에 한 달 정도 푹 쉬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연구를 했고, 대원들끼리 이제 연구한 내용을 검토하기를 반복하거나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등의 문제점을 최대한 수정하거나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런 그 포커스에서 위성이라는 거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그동안에는 없던 이제 경험을 새로 하다 보면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문센이 이제 남극 탐험을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위성을 쌓아 올리는 것과의 관계성을 좀 비교 분석을 좀 해서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상 설계 검증은 경험치를 이제 수치화해서 데이터화하는 쪽에 좀 더 현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수치화한다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맞다면, 현재는 이런 이제 경험치를 이제 데이터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들이 이제 도입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삽질을 집어넣는데, 우리가 이제 고생하는 걸 삽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의 삽질을 해야 되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최적화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삽질의 그 수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상 설계 검증 또는 이제 가상 디지털 트윈 이런 형식으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근데 이 누리호가 발사될 때 보시면 이제 추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체를 싸고 있는 이런 이제 연료계통이나 스트럭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탑재해서 올라가는 페이로드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초고속으로 초음속으로 이제 그 비행을 하다 보면은 하이퍼소닉과 관련된 시뮬레이션들이 따라주는 것이 당연히 맞겠고요. 그다음에 위성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소스를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추진제를 어떻게 이제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지상하고 어떻게 통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 포커스가 될 겁니다.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사실 하나씩 뜯어보면은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전자 쪽 그 소스를 좀 찾아볼 건데요. 페이로드라는 부분을 좀 포커싱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페이로드가 이런 식의 요건 제가 큐브셋 위주로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로드 내부에 보시면 이제 지상하고 통신을 해야 되는 이제 포커스가 이제 대부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셋업이 되어 있고, 페이로드 위쪽에 있는 이런 이제 그 스택이 이제 1U짜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U짜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3U짜리도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배터리도 들어가고요, 마드보드도 들어가고요, ADC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엘렉트리컬 파워 시스템도 들어가고, 라디오도 들어가고, 에비오닉스 인터페이스 보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미션을 해야 되는 이제 보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제 지상에서 설계를 할 당시에부터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PCB 위에 올려지고 있는 액티브 소자를 어떻게 이제 보호할 것인가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PCB는 대충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근데 PCB를 이제는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B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활용을 안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지만 지상에서 만들어지는 PCB하고 그 다음에 우주로 날아갔을 때 생기는 PCB의 생태계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요거는 지금 그 ADD에서 발표했던 자료 중에 일부를 저희가 실제로 이제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그 모델을 한 거고, 이렇게 이제 궤도 비행을 할 거고, 지금 보시는 이제 빨간 점, 초록색 점이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돌고 있는, 지구상에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지금 전체 수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비행을 해서 어떤 궤도에 올라갈 텐데, 이제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뭐 고위도 위성이라든지, 지오라든지, 레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보통 한 370km 권역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저궤도 위성이 주로 이제 통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1500km까지도 올라가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베날랜드라고 하는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구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이제 에너지 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에너지 벨트를 프로빙하기 위해서 베날렌 프로브 A, 프로브 B가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나사에서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이 측정된 데이터를 나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면 딱 여기 나오죠. 그래서 뭐 대륙권, 승천권, 중간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걸 배우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저궤도 위성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 포지션들이 한 300km 아래 위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오나이즈 되는 에너지 위치가 주로 저쪽에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지구 대기권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적외선 영역이죠. 자외선, 그다음에 파 울트라, 그다음에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방사능에 노출되는 영역에 노출되는 영역에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새틀라이트에 들어가는 PCB나 이런 것들은 방사능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태양을 바로 마주하고 있는 저 위성은 현재 그 스페이스 차징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극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저기 보시는 이제 스페이스 차징과 관련된 시뮬레이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접적인 그 E볼트가 굉장히 많이 이제 태양으로부터 이제 쏟아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보호하지 못한 위성들은 망가지거나 폐기 처분되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사례들도 뒤에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이런 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위성에 들어가는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여기 위성에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는 여기 태양 전지판인데, 태양 전지판이 사실상 가장 이 위성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충전을 하기 위해서 태양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더 이상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다운 되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스페이스 차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고, 이제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나사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스테레오 위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레오 솔라 새틀라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태양을 서로 마주 보고 이게 좌우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위성입니다. 이 위성에서 뭘 할 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의 흑점에 폭발이 일어나는 요걸 관찰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2021년 10월 9일에 한글날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태양 흑점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쪽에서 이제 있는 피해가, 지구 입장에서 보는 이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솔라 스톰이 이제 지구 대기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그 자기장 필드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성은 항상 일정하게 그 에너지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변되는 에너지에 계속 노출되면서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어야만 위성으로서 자기 가치를 하고 수명이 닿을 때까지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이제 그런 태양풍이
여기 지구 흑점에서 이제 이렇게 태양 흑점에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스페이스 차징이 일어나는 소스가 더 많이 이 지구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구에 있는 이런 이제 자기장 필드, 베넬랜드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자기장 필드가 지구를 막아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경계가 가변적이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돌고 있는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 우주 산업의 동향하고 전망을 갑작스럽게 이제 던졌는데 한국이 생각보다 그 투자 비용이나 그다음에 시작이 좀 늦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떤 패턴을 만들고 그다음에 셋업을 해가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가치를 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된 그 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장률이 한 3.1%라고 되어 있지만 가시적으로는 더 기대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연 5.2%까지 이렇게 성장할 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없던 산업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성장이 될 것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이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할 것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아크릴판이나 이런 데다가 하이볼테이지 에너지를 직접 이제 전자총이나 이런 걸로 쏘게 되면은 절연이 되어 있지만 절연되어 있지 않는 형태처럼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절연체라고 부르는 거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했을 때 그게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경계가 사실은 애매모호하죠. 반도체처럼 뭐 우리가 0.3V라든지 뭐 0.7V라든지 이런 그 스택의 에너지가 쌓였을 때 걔네가 이제 그 반도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만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는 부도체라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강한 에너지가 많이 쏟아져 올 때는 이 부도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렉트릭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 태양 전지판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디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리스크를 좀 찾아내고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도 보통 보면 이제 트랩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도체 공간 안에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정한 에너지가 그 트랩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원래 원했던 에너지보다 더 빨리 세츄레이션 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등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는 조금 그 가속화해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쇼트가 나서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쇼트가 나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솔라셀에서 이제 된 사례를 보시면 솔라셀의 이거는 이제 큰 중형위성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이제 작은 태양 전지판인데 타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죠. 혹시 태양광 전지판을 다뤄보신 적이 있다면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뭐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이 광자 이론을 이용해서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발전을 했는데 이제 재밌는 게 얘네들이 그 태양을 받거나 빛을 받지 못하면 저항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 역할을 하면서 일정한 저항치를 초과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그 로드 부하축으로 다시 발전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서는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태양 전지판만 보여주냐고 하는데 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게 태양 전지판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위성을 싸고 있는 대부분 보시면 뭐 메탈로 싸든 안 그러면은 이제 멀티레이어 인슐레이터 같은 이런 여기 그 재료 등으로 이렇게 싸주지 않습니까? 그 싸줘야 되는데 이게 싸면 쌀수록 무게가 많이 나가고 비용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슐레이터의 그 보통 이제 MLI라고 하죠. 그래서 MLI의 그 조건을 적절하게 어디까지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페이스바를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여기 이제 삼상 전원에 들어가 있는 L1, L2, L3처럼 이런 그 보통 고전압을 인가할 때 버스바를 쓰게 되는데요. 이런 버스바에도 적용이 되고요. 지상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태양 전지판이라든지 절연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공간에서도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뭐 요거는 노트 7 그때 폭발했던 내용인데요. 뭐 이런 내용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EMA3D 차지라고 하는 제품으로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요. 이제 결정적으로 머티리얼 프로퍼티하고 머티리얼 플레이스먼트를 어디다 할 것인가가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래서 어쩌라고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쩌라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실질적인 위험 및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감소는 뭐냐면 저희가 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보다 이걸 먼저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월등히 저렴하게 책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